지난 시간에 이어 한라산의 이름에 관해 탐구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보았던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을 다시 꺼내어 보겠습니다. 이 기록은 고려사에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처 밝히지 못해서 이렇게 밝혀둡니다. 이제 내용을 보면 진산은 그 지방, 지역을 대표하는 산이란 의미입니다. 예로 개성은 송악산, 광주는 무등산이 진산이죠. 그리고 주, 즉 제주 고을이 남쪽에 있다고 한 것은 오늘날 제주시 남쪽에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고려 때에는 탐라현이어서 현의 남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귀 그곳 관원이 제사를 지낸다고 한 것에서 그곳이 이 주를 가리키는 것이고 말이죠. 둥그스름하고 높고 크다. 그리고 꼭대기에 큰 못이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둥그스름하다는 의미로 궁룡이란 한자어가 쓰였습니다. 어렵죠? 사전을 보면 활처럼 높고 길게 굽은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라산의 정상부만을 일컫는다기보다는 소위 한라산 자락까지 포함한 전체 윤곽을 말하는 듯합니다. 내용 중에서 제가 안 읽은 게 있죠. 바로 일명 두무악 또 원산이라고 한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것은 먼저 이 세종실록 지리지 및 고려사를 기록한 즈음 대략 1400년대에는 한라산과 더불어 이 말들이 함께 쓰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당시에는 한라산, 두무악, 원산은 같은 산을 말하는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시간에 보았듯이 한라산이라는 기록은 고려 말쯤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 즈음에 생겨난 말인지 아니면 아주 오래전부터 쓰여진 그래서 전해진 말을 이때서야 한자로 옮겨 적은 것인지는 알 수 없는데 그럼에도 한라산을 대표적인 이름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두무악 원산은 일명으로 두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셋 가운데 한라산이란 말을 가장 많이들 썼기 때문이다. 둘째, 아니다. 세력이 있는 이들 중심으로만 썼다. 한자, 즉 글자를 다룰 줄 아는 식자층, 그리고 정보와 권력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계층들이 주로 썼다. 크게 이 두 가지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랬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에 손을 들어준다면 이런 상상이 가능합니다. 원 주민 세력이 아닌 지배층이 고려기 즈음부터 탐라에 닿고 그들에 의해 한라산이란 이름이 만들어지고 그들 사이에 이 이름이 번지고 그것이 역사 기록에 남는다. 지배층은 시대별로 누구인가 생각해보면 고려의 지배층, 그리고 삼별초 세력, 또 하치로 대표되는 몽골 원나라의 지배층 및 이주 세력, 그리고 이후 조선의 양반 신분 이상의 지배층, 이 서너 부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탐라, 제주의 전통적인 지배층도 손을 들어주어 한라산이라고 자주 말해준다면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닌 게 되죠. 특히 조선시대에 제주에 머물렀던 사람들을 보면 날것의 제주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옛 기록이 꽤 있습니다. 올해 체류에서 좀 시일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아듣게 되었다는 기록도 있죠. 기록자들이 대부분은 소위 높으신, 지체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고 탐라 제주에 머무른다면 주로 이곳의 지배층이었던 혹은 지배층인 부류, 넓게는 이속까지 포함한 사람들과 소통을 주로 하였고 오로지 날것의 제주말을 쓰는 소위 일반 제주 백성과의 소통은 아예 없거나 가물에 콩나듯 하거나 그것도 중간에 통역 아닌 통역을 거치는 방법이 쓰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관점을 유지하고 일명 두무악 원산이라고 한 부분을 보면 두무악과 원산이야말로 토박이 제주 사람들이 쓰던 한라산의 이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이 말을 언제부터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탐나의 지배층은 논외로 하고 이 민중이 이때에도 한자를 알고 썼을 가능성은 아주 미미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1432년 이전으로 점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바로 제주에 토착민이 생겨나고 그 토착민이 어느 정도 대를 이어 살게 된 그때엔 이미 저 한라산을 지칭하는 토박이 말이 있었을 거라는 건 기정사실로 봐야 합니다. 그게 한자 없이 만들어진 한라 비슷한 이름이거나 아니라면 아예 다른 이름이거나 이런 거겠죠. 한라산을 둥그스름하고 크고 높다라고 묘사한 것을 생각해 보면 제주 주변 바다에서부터 이미 한라산은 보는 이의 눈을 압도하는데 하물며 이 제주섬 안에 살면서 이 산이 어떤 기준이 되지 않으리라는 상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어디서 보더라도 보이는 크고 높은 한라산은 제주 사람 모두가 공통으로 인식하는 지리적, 심리적 지표였겠지요. 앞서 제주 민중은 한자를 몰랐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저 한라산뿐만 아니라 두무악, 원산도 실제 소리를 100% 반영한 글자는 아니다는 말입니다. 나아가 두무악을 한자의 의미를 조차 머리가 없는 산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한라산을 두고 은하수를 잡아당길 만한 산이라고 해석하는 것과 같은 개인적 감상입니다만 애석한 일이죠. 그럼 두무악, 원산은 원래 뭐라고 소리냈을까요? 또 그 의미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죠. 오창명은 2004년 논문에서 두 이름에 대해 두미오름과 둔매라고 풀이했습니다. 원산에 대해 둔매 외에 두리매라고도 적었습니다. 이것이죠. 한자어 두무악의 경우 두무는 두미, 악은 오롬, 그리고 원산의 경우 원은 둠, 두리, 산은 매라고 한 겁니다. 악과 산의 우리말이 다름을 알 수 있죠. 오름을 악으로 적고 매를 산으로 적었습니다. 우리말을 한글로 써보면 오늘날 한라산이라 부르는 것을 두미오롬 그리고 둔매 또는 두리매라고 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무악이 두무는 토박이 말소리와 비슷한 소리의 한자로 적었으며 원산은 둠, 두리의 둥글다는 의미를 살려 한자로 적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중간 정리를 하자면 고려말 1300년대 즈음에는 분명히 이 이름을 썼고 기록이 없기에 그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는 한라산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두미는 어떻게 확정된 것일까 의아할 겁니다. 그냥 두무악이니까 두무오름이나 그 비슷한 이름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불확실성을 보완하도록 해준 기록이 또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특히 성종대에 이 말이 자주 나옵니다. 글자 그대로는 두독야지라고 읽게 되는데 이것을 잘 뜯어보면 두미야지, 두미아지쯤 되는 것이죠. 이 두미야지에 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분석해보죠. 두는 이미 콩두자와 머리 두자에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소리 내기 위한 글자란 걸 알 수 있죠. 독은 독수리 할 때의 그 독으로 흔히 대머리라고 오늘날 씁니다만 이 독이 바로 무이로 소리낸다 라고 해석됩니다. 즉 이것은 무이다가 원형인 거죠. 독수리가 그러하듯 살이 드러날 정도로 털이 빠지다 라고 오늘날 적어 놓았군요. 그러면 한라산이 민둥산이어서 이런 이름이 생겼을까요? 아닐 겁니다. 미에서 의미를 찾을 건 없고 두미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두미오름의 이 두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두무악은 두미 오름으로 읽고 형체가 두멍을 닮은 산이라는 뜻이다. 두멍, 처음 듣는 분 많겠습니다. 보시죠. 물을 길어 붓고 쓰는 큰 가마나 큰 독. 여기서는 가마솥을 떠올려야겠죠. 다시 상기합니다. 물을 길어 붓고 쓰는 큰 가마나 큰 독. 이와 유사한 오름 이름도 몇 남아있죠. 가마오름, 감해창, 제주도 바깥 부산의 부도 가마솥을 의미하는데 지형도 그러한지는 모르겠군요. 여기까지는 인용한 오창명의 논문에 기댄 전개였습니다. 저는 일찍이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글을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만 논문은 아니고 가벼운 에세이격이긴 했습니다. 발표 시기로 보면 아마 최초일 겁니다. 하지만 제 이름 알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보기에 따로 명시하진 않겠습니다. 무튼 제 글은 논점이 이렇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정보도 많지 않고 이것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아 보입니다. 사진도 구하기 어려워서 겨우 후진 화질에 이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이 사진은 경복궁 근정전 월대 계단 곁에 있는 것이고 종묘 어숙실, 창경궁 어딘가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궁궐 안 건물에 불이 날 때를 대비해 비치해두는 일종의 소화전 기능 성격을 띠는 것이죠. 실제로 불 끄는 용도로도 썼다고 합니다. 이것의 이름이 드무입니다. 앞서 언급한 두멍이나 가마가 큰 용기이니 형태 및 크기 그리고 물을 담아 어찌어찌 한다는 이용 방법까지 아주 유사하죠. 그 소리를 봐도 드무와 두무와 곧 두미 오름은 관계가 있다고 추정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기존의 두미 오름이라는 해석도 한 발 더 나아가 드미 오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드라는 소리에 한자는 없으니까요. 즉 드무의 제주식 소리가 드미였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드무에 관해 알려진 게 별로 없기에 이것이 가마솥 이전에 쓰던 가마솥의 이름이었는지 아니면 사진의 저것처럼 불 끄는 용도로 한정하여 드무라고 처음부터 부른 것인지 등등은 앞으로 밝혀야 할 과제겠지요. 이미 밝혀졌는데 제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암튼 더 갖추게 되면 다시 이야기할 걸로 하고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또 다음에 재미있을 것 같은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